안녕하세요. 접지를 내 회원분들 접지 많이 하시라고 회원분들 쭉 늘어서서 하시라고 공간 합수 차원에서 지금 눈을 쓰고 있는데 2, 3일간 눈 내려가지고 두껍게 쌓여가지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뭘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냐면 이미 좀 버벅대네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심지어는 뭐 동물들도 그렇죠. 우울증, 불안장 이런 포함한 불안장애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이런 신경, 정신질환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년에 걸쳐서 크게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2번 정도 했거든요. 막 자살하려고 생각도 엄청 많이 했고 3년 반 정도 그 이야기를 제가 치유했던 치유 간증, 뭐 진짜 말 그대로 치유에 대한 간절한 증언이겠네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바람에서 치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웨이트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웨이트 운동을 30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체가 좀 많이 얇아지긴 했지만 허리도 질환이 몇 개 있어가지고 하체 운동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스쿼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제가 올해로 교대 근무, 나름 큰 회사 다니면서 교대 근무를 지금 20년 정도 하고 있어요. 용역 생활도 한 2년 했었고 정직원으로 뽑혀서 지금 거의 20년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0년 넘게 교대 근무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교대 근무자가 생활 이거 패턴이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한 주 갔다가 한 주 돌아오고 야간 주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들이 굉장히 컨디션이 관리하기 힘들고 엉망이 됩니다. 예전엔 제가 잠을 자다가 1시간 자면, 낮에 1시간 자면 저절로 눈이 떠져 버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그 악조건성에서 이 바보였죠. 제가 어리석었어요.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한 거예요. 잠을 못 자지 강력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자면서 회복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뇌도 회복도 안 되지, 근육도 회복이 덜 되지. 오장 죄송합니다. 지금 가래가 좀 나와가지고 이 오장육부 그런 장기들 기능이 회복이 안 되니까 20년 전에 제가 아주 생소한, 거의 정확히 말하면 18년 전이에요.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공황장애인지는 한참 후에 알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연애 시기였어요. 연애 시기였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웨이트 트레이닝과 잠 못 자는 게 그렇게 제 몸을 망가뜨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운동이 만능인 줄 알았어요. 정말 바보죠. 근데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운동이 최고인 줄 알아요. 회복이 최고인데, 잠이 최고고 먹는 것과 회복이 최고인데 운동 만능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운동 중독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을 이야기해봤는데, 테니스가 엘보가 심한데도 막 엘보 심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렸는데 테니스 치려고 하고 배드민턴 치고 하고,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이 약간 뛰면은 뭐 머리에서 뇌도 도파민도 나오고 뭐 약간 약물이 나오는 물질이, 그런 거에 빠져갖고 아파 죽겠는데 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 중독이거든요. 운동 중독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그걸 조절을 못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대부분 또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운동 중독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참 멍청하고 어리석었던 거죠. 근데 운동 막는 거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다 망가진 거예요. 공황장애에서 걸렸어요. 그때 연애를 좀 힘들게 했거든요. 저희가 하지만 결혼 반대도 심하셔가지고 그때 막 이게 원망이나 그런 거보다는 좀 서운한 감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 처갓집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2중 3중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우울증도 와버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우리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걸린다는 화병이 제가 와버렸어요. 여기서 이따만한 덩어리가 오르락 내리락 오더라고요.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순간순간이 공황장애 때문에 막 죽겠고 무서운 공포 같은 거에 너무 힘들죠. 이거 안 겪어본 분들은 몰라요. 괜히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걸려서 막 은퇴를 하고 약을 먹고 살면서 방송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이 공포예요.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오고 너무 불안하고. 근데 어떻게든 저는 악착같이 참고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몇십만 원 정도 들여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이제 공황장애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먹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양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증상은 있는데 의사 선생님 그래도 이제 몸뚱어리를 보고 나름 강한 것 같이 느꼈는지 약은 좀 덜 주셨어요. 다른 분에 비해서. 약을 먹고 위급시에 먹는 약과 평상시 꾸준히 먹는 약을 먹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한약을 좋아하거든요. 한방 치료를 좋아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구조적으로 빨리 나서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방에 대한 아주 얄팍한 지식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집사람이 근무했던 곳이라 해야 되나? 좀 알고 있는 오랜 뭐 4대째 이렇게 내려오는 한의원집을 갔어요. 4대째 내려오는. 거기 가서 이제 진맥 받고 뭐 치료 이러저러 해보니까 몸속 오장육부가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멀쩡한 데가 거의 없었어요. 심장의 기운이 예를 들어 오장육부가 100이라고 하면 심장의 기운은 50까지 떨어졌고 일반인에 비해서 반도 안 되고 기가 어떤 뭐 간이나 뭐 이런 거는 뭐 100이 기준인데 막 130, 140이 돼버리고 막 들쭉날쭉 다 안 좋은 거예요. 100에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는 오장육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포가 찾아오고 무섭다고 하고 죽겠고 그리고 막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큰 원장님이 여선에서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먹는 한약을 일단 한약을 먼저 먹고 3, 40분 정도 있다가 먼저 한약을 먹고 3, 40분 있다가 이제 양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몸이 조금 살아나니까 뭐 인지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공황장애.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약을 끊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하나를 먹던 거를 이틀에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고 또 다음번에는 3일에 한 번 먹어보고 4일에 한 번 먹어보고 5일 이렇게 먹다가 일주일 만에 한 번 먹어보고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10일 넘어가니까 모든 약을 던져버렸어요. 비상시에 먹는 약 하나만 놔두고 모든 약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약을 먹고 좀 잠을 좀 더 잘 자고 이런 회복을 해서 오장육부의 기능도 회복을 해가지고 제가 공황장애하고 그런 걸 탈출을 했거든요. 예, 다른 취미생활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그렇게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무서운 신경정신질환 3가지를 화합병, 우울증, 공황장애 다 극복해서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졌나봐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아니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살다가 거의 16년, 7년 만에 또 이제 16년이라 해야 되나?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이제 강박증이 와요. 저는 강박증이라는 것도 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생각, 사고 강박, 행동 강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죠? 위생 강박 엄청 많더만요. 강박이. 근데 저는 이제 사고 강박에 빠졌는데 하루 종일 무서운 생각, 잔인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들어요. 몇십 년 일을 한 거, 몇십 년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들고 심지어는 잠들기 전까지 들어요. 하루 종일. 죽겠더라고요. 따뜻한 데로 오세요. 그러니까 사는 맛이 안 나죠. 순간순간에 매 1초 1초가 죽고 싶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으면 편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밖에서 테라스에서 파라솔 펴놓고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즐거운 시간 고기를 구워 먹고 뭘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깥 그 테라스 넓은 데서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실내 자전거를 바깥에 테라스 끌고 와서 생으로 햇볕을 보면서 자전거를 1시간 막 2시간 정도 타보고 웨이트도 같이 하면서 음악도 들어보고 클래식도 들어보고 백색소음도 들어보고 빗소리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듣거든요. 나름 잠을 많이 자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죽겠더라고요. 강박증이. 근데
이 맨발 걷기를 우연하게 알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바로 실행을 안 했어요. 그냥 제 주어진 그런가 봐요. 운명 약간 그런 거 어느 정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맨날 도는 뒷동산을 돌다가 봉정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봉정산인지도 몰랐는데 우연하게 이제 맨 앞산만 돌다가 뒷산을 가봤는데 데크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뒷산 편백숲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 편백숲이 제 눈에는 진짜 무슨 영화나 드라마처럼 파노라마 펼쳐지겠던 밝은 빛이 보이면서 이렇게 편백숲이 눈 시야에서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 퍼지면서 아 너무 멋진 곳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한 10m, 20m 걷다 보니까 어떤 분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여성분인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빨리 신발을. 제가 그 당시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 박동철 회장님이랑 권 교수님 같은 그 영상을 보고 본 게 있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는 있었죠. 그분을 보고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걸었어요. 그래야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 몇 달 정도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라고 제가 막 감사 인사를 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발을 걷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몇십 년 운동을 하고 막 유산소도 하고 뭐 했는데 차원이 다른 그런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통이 아닌데 내일 또 한번 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음날 왔는데 둘째 날 걸어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강박 조절을 머리 조절한데 뇌가 첫날부터 머리가 편해지고 좋았는데 둘째 날 오니까 이제 막 90% 95% 좋아지니까 나 이제 죽을 결심 안 해도 되겠다. 살아도 되겠다. 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맨발 걷기예요. 제가 작년 10월 16일부터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맨발 걷기를 했어요. 진짜 바빠가 약속이 바빠가지고 늦어지면 저는 엄지발가락 하나라도 땅에 엄지발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찍어야 한다는 생각 마인드로 저는 사는 사람이라 주위 강조 회원들한테 그래요. 핑계대지 마라. 바쁘고 좀 힘들고 뭐 있어 해도 집 마당에 가서 발을 한 가락 찍든 뒷산 봉정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학교 운동장을 가든 발바닥 하나라도 대라. 그 마인드 차이가 하나가 우리 회원님들은 당신을 벌써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마인드 하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인드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절대 맨발 걷기, 맨발 접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잖아요. 그게 춥다고 핑계대고 덥다고 핑계대고 비 온다고 핑계대고 나이가 많다고 핑계대고 발이 부러졌다 핑계대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힘들면 누구 가족 도움을 받아서 와서라도 맨발로라도 땅을 대든 휠체어를 타고 와서 운동장에서 발을 대든 저는 안 하시는 분들은 식물인간을 제외한 대부분 분들은 저는 핑계를 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말을 좋게 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좀 걸어보시라고 자꾸 추천을 드려요. 근데 하나도 끝도 없이 핑계 대는 분들이 많은데 엄마 뒤에 그 장갑 이제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우리 다른 지역 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빗골 분들, 북구 봉정산이나 이쪽 분들은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양말을 빵꾸 대고 와서라도 이런 데서라도 접지를 하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유산소적인 부분은 운동하시고 충분히 운동하시고 돈 다음에 와서 접지를 해요. 핑계를 안 대신 거잖아요. 본인과 약속을 지키고 마인드를 바꾸신 거잖아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잠깐 3,000% 빠졌는데 신경 정신질환에 왜 도움이 되냐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런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울퉁불퉁한 거 여러 가지 나무 같은 뭐 약간 접지도 하지만 지압이 됩니다. 지압을 하게 되면 장이 건강해져요. 우리 신장 정신질환자분들 보면 단순히 뇌나 또 한의학으로 보면 심장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공포가 오고 안 좋아지는지 아는데 그 행복 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이라고 있어요. 세로토닌. 이게 행복 전달 물질인데 그 친구가 뇌에서는 5%밖에 안 나옵니다. 5%. 100%에서 5%면 나머지 95%는 어디 갔을까요? 그 행복 전달 물질 90%가 장에 있답니다. 장에 있으니까
뭐 채식을 하든 사과를 먹든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일단 장을 좀 살리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시합을 해가지고 장이 활성화되게끔 하면 거기서 이제 세로토닌이 엄청나게 활성이 되는 거죠. 세로토닌이 또 이런 야채나 사과 같은, 특히 사과는 껍질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줘야 안에서 유익한 균들이 세로토닌이 나오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밖에 안 된 거를 90%의 세로토닌이 이게 보충, 지원 사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안장애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접지를 하게 되면 우리 박동창 회장님의 논문이나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외국에서 실험한 그 내용이 나와요. 8주였나? 12명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높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그 지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쭉날쭉, 어떤 분은 아래를 고 이런 하는데, 이분들이 8주 동안 맨발 접지 실험을 했는데 전부 12명이 일정하게 그래프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안정했다는 거잖아요. 안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로토닌 활성화가 됐기도 했지만 접지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도 잘 자게 되고 수면도 더 원활하게, 조금만 더 숙면을 취하게 되게끔 그렇게 환경이 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로토닌도 더 나오게 되고 장도 더 건강해지고, 또 심지어는 뇌도 이렇게 걷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뭐 여기서도 좀 갈리지만 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까치발 같은 걸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지압적인 부분, 접지적인 부분 때문에 아주 뇌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마음의 그런 행복 호르몬도 나오게 되고,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왕이면 더 빨리 낫고 싶으면 조금 명의 만나가지고 뭐 양약을 받든 인지치료를 받든 한약을 먹든 같이 하면 더 빨리 낫기를 바래요. 저는 맨발 걷기를 하지만 무조건 맨발 걷기만 해가지고 나서라, 맨발 걷기를 해서 회복이 되어라,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신경정신질환자분들은 순간순간이 너무 공포고 지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 오죽하면 하루하루 수십 번 죽고 싶었다고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질환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암 환자분들이나 뭐 뼈가 부러졌거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분들은 순간순간 1초 1초는 공포스럽지는 않잖아요. 뭐 약을 먹든 뭐 다른 운동을 하든 뭐든 하든 좀 시간을 벌고 수술하든 뭐 하자는데 할 수 있는데, 우리 신경정신 질환자는 그 1초 1초가 너무 지옥이거든요. 일어나질 않을 일인데 일어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고 접지를 하면서 이왕이면 약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회복을 한 다음에 그 후에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끊고 순수하게 맨발 걷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빨리 나으면 좋잖아요. 분명 맨발 걷기 하면 좋아지고 낫는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1년 걸려서 좋아질 거, 반년 걸려서 좋아질 거를 약이나 의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같이 맨발 걷기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슬기로운 맨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반년 1년 걸릴 거를 2달 3달 만에 좋아지면,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로 인해서 같이 옆에서 같이 고통받던 가족들, 심지어는 너무 오랜 세월 힘들어하면 가족들도 무덤덤해져요.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좋아지시게 하려면 맨발 걷기와 접지하면서 음악 치료도 하고 클래식도 듣고 백색 소음도 받고 햇볕도 좀 보고, 피부 미용! 우리 한국 여성분들 피부 미용 하얗게 한다고 너무 그냥 다 가리고 하지 마시고, 얼굴 가리시려면 한 달이라도 좀 햇볕 쬐세요. 좀 햇볕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오면 다 가리고 그냥 얼굴 하얗게 타고 돌아다니면, 우리 집사람도 얼굴 다 가리고 다녀요. 하얗게 한다고. 우리 집사람은 지옥이 생긴다고 가리고 다니는데 하다못해 발이라도 손발이라도 햇볕에서 쬐야죠. 제가 맨발 걷기를 하지만, 저 운동을 하지만 어떤 분은 모든 걸 다 제가 이렇게
응? 좋은 점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안 좋은 점은 딱 이렇게 좀 말도 할 줄 알아야지. 또 제가 지금 갑자기 오다가 이제 카톡을 우리 전국 카톡방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늘상 말하지만 제가 급작스레 찍은다고 영상이 조금 미흡하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거든요. 오늘도 정리를 못 하고 갑자기 한 건데, 이제 지난 세월 제 체육 간증 이야기와 나름 조금만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모든 운동은 일단 신경 정신 질환에 조금씩은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데 좀 도움이 되는데, 강박증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를 햇볕 보면서 몇 시간 타고 운동을 해도 안 낫는다고.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 상담도 좀 받을 때는 받고, 필요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고, 거기에 더해서 병행을 해서 맨발 걷기를 꼭 하세요. 맨발 접지나 이왕이면 걷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 추우면 접지를, 아까 말한 모자 쓰고 접지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걷기가 접지가 같이 되는 맨발 걷기를 꼭 하셔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든가 보네요. 몇 분 됐어요? 21. 25분?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합축해가지고 요약돼가지고 꼭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